연구 자석을 어떻게 만드는지, 연구 자석이 왜 그것이 이렇게 자아되는 그 자석의 힘을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연구 자석을 자석 재료, 네오디뮴, 페라이트 이런 강력한 외부 자기장을 이용해 가지고 자석 재료 내부의 자기 구역을 일정한 방향으로 딱 정렬을 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정렬을 이건 이렇게 연구 자석들인데요. 연구 자석들이 가서 일렬로 이렇게 정렬을 시켜놓는데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층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연구자 이것이 만약에 따로따로 이렇게 옆에 여기 떨어져 있고 서로 같이 붙어 있지 않고 한 다음에 자석의 힘이 별로 안 생기겠죠. 네, 이렇게 여기 떨어져 있다면 이렇게 해서 자석으로서는 빵점인데요. 전기장 이렇게 자기장을 강하게 걸어줘 가지고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이게 연구 자석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외부 자기장인가 재료가 이제 재료를 넣고 완전히 속연하나 결합된 재료를 착자 코일 또는 착자 장치 내부에 배치하는데 이 장치는 매우 짧은 시간 보통 수밀리 초 초강력 자기 펄스를 생성한다. 이 강력한 외부 자기장은 재료 내부의 자기 구역을 외부 자기장과 일치하도록 강제적으로 정렬시킨다.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줄을 세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연달아서 이 자석의 힘이 세지는데요. 이 하나의 힘은 자석이 그렇게까지 세질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의 힘은 그렇게 세질 않아요. 큰 힘이 없는데 이것이 여러 개가 결합해서 했을 때 이렇게 들어올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정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연구 자석을 만들 때 제가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만들어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만들어 준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이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전자석 할 때도 그렇고 대중소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대중소로 만들어서 병렬 처리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연구 자석의 유력이 세진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이런 놈들이 옆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묶음이다.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보다 5개가 또는 10개가 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거를 그러면 연구 자석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였을 때 전자석 만들 때도 똑같다 그랬죠. 전자석 만들 때도 똑같다. 그렇게 만들면 좀 더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방향이 틀린 놈들을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읍시다. 그럼 이것은 더 강해지는가 했을 때, 더 강해집니다. 훨씬 더 산뜻하게 들죠. 자, 하나 더 붙여 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방향을 틀리게 해서, 이게 정렬 방향이 틀려요. 그래서 인구 자석을 옆으로 결합시키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해서 하면 이 끝으로 들어도 얘는 좀 더 강력한 힘. 전자석 만들 때도 이렇게 방향하시면 많이 되겠습니다. 이 정렬 방향을 전자석을 열 때문에 격벽 처리를 좀 해주면 좋고요. 열이 전염이 되지 않게 옆으로 서로 이 정렬 방향이 틀리게 전자석을 만들어서 전기의 방향을 틀리게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더 세다라는 이론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연구 자석을 실제로 내부에는 여러 개가 하나가 돼 있는 형태가 돼 있는데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정렬의 방향을 틀리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 이건 정렬이 이쪽으로 당했고 이게 더 강력하다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산뜻하게 들려요. 별로 힘 안 들고 이렇게 정렬의 방향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만들어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만드는데 이것도 잘 들리긴 하는데 이게 정렬이 되는데 옆으로 하거나 이런 놈들을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5개짜리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작은 단위로 쪼개놔 가지고 합하면 서로 연구 자석의 연구 자석의 반응이 좋아서 자석이 세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 넓은 면으로 대볼게요. 넓은 면으로 배는 훨씬 더 잘 붙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접촉면이 넓으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보다는 둘, 셋, 넷, 5이 낫고요. 옆으로 이렇게 정렬 방향의 틀린 연구 자석을 결합을 시켜도
것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렇게 표면적, 저평면적이 넓어서 그래요. 그러면 얘는 보다 넓은 흠으로 들게 되죠. 이것을 무거운 물건인데 이걸로 드는 거하고 여기 손바닥으로 이렇게 드는 거하고 손바닥으로 드는 것보다 많은 힘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이가 이렇게 표면력을 넓게 해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 여기다 연구자에서 또 홈을 좀 파준다 그랬죠. 홈 파주면 표면적이 넓어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보다 잘 들린다. 전자석에도 그러하다. 압력밥솥 열판 같은 데도 홈을 좀 파주거나 주방 냄비 같은 거 프라이팬에 홈을 파주거나 이렇게 보일러통 모든 이렇게 겉으로는 평판형 아닌데 홈을 파줄 수도 있어요. 건축 내부 판넬에도 홈을 파주거나 그러면 호텔 같은 데도 그렇고 오목 거울처럼 작용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한다. 보일러 물 끓이는데 원자력 화력 이렇게 석탄 석유 가스 발전 석유 물 끓이는데 용광로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겹으로 해줄 수도 있다는 오목가름을 파주면 열이 그 안으로 집중되는 효과. 건축 내부 판넬에도 이 기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장판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연고자석을 이렇게 정렬을 시키면은 따로따로 흩어진 놈들이 하나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정렬이 시켜주면은 굉장히 연고자석이 된다 이 말씀. 이게 이제 연고자석 제 이론이에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자석 같은 데는 제가 철심이 들어가는데 인비소를 첨가하거나 질소를 첨가하거나 흑연을 첨가하거나 연고자석 이렇게 열을 좀 견딜 수 있게끔 연고자석 자철석에다가 유리석용 코튼 예사를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한다 했죠. 전자석에도 철심이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유리석용 코튼 예사를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인비소를 첨가하거나 보다 전자가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흑연을 열 같은 거 조금 흑연을 좀 같이 첨가해서 하거나 코팅 구조를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질소 같은 걸 해주거나 연고자석 자철석을 좀 코팅을 해서 열에 강하게 해서 넣어줄 수도 있다. 다만 자철석은 열을 좀 지나치게 받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작자 장치 설계인데요. 그 외부 자기장을 갖다가 초강력 자기볼서를 걸어줘서 짧은 시간 보통 수밀리 초 초강력 자기볼서를 생성하면 이것이 한쪽으로 이렇게 강제로 정렬이 되는데 외부 자기장이 제거되면 정렬 상태가 유지되어 재료는 연구 자석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석이 최종적으로 어떤 극성을 N극, S극을 N극인지 북극, S극이 남극인데요. 가장 이제 착착 고이는 모양과 내부 자기장의 방향이 결정됩니다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원형 자석이 축방향으로 좌할지 지름 방향으로 좌할지에 따라 장비 설계가 달라진다. 다른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정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가 본데요. 그래서 일부 이방성 자석 재료, 소결 네오디민 자석의 경우 분말 성형 단계에서 약한 자기장을 가해 입자들을 미리 특정 방향으로 배양시키는 소결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최종 자기적 특성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제조 공정 중 강력한 자기 펄스를 이용한 착자 과정을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적 방향성을 보여놓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구자석에다가 이렇게 또 자철석을 결합해서 연구자석을 만들거나 연구자석에다가 제가 구리를 결합해가지고 전기를 구리에다가 연구자석 결합한 경우 이렇게 기타 알루미늄에다 연구자석을 결합해야 되고요. 금속은 다 돼요. 그래서 금속은 다 된다. 여기다 구리 비소인 이렇게 합해가지고 만들거나 흑연을 같이 결합하거나 연구자석과 어떤 자철석을 결합하거나 이것이 멍뚱거렸어도 가능하다.
그래서 구리하고 인비설을 합해서 이것을 전기의 전자를 좀 더 많이 전기를 걸어 좀 많이 생성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연구자석 자철석을 결합한 구조. 연구자석 자철석에다가 구리나 금, 구리나 은 이런 것들을 구리 은을 좀 은을 첨가시켜주면 단가는 금도 되지만 단가는 좀 싸게 단가는 좀 비싸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태양전지나 해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은을 LED 반도체 트랜지스터나 이렇게 아니면 LED 어떤 발광 소자 이런 데도 발광소자 레이저 발광소 이런 데도 넣을 수는 있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N형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전자가 좀 더 많이 생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다가도 이렇게 연구자석과 자철석을 좀 넣어준다든지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넣어줄 때 LED 반도체에서나 이렇게 트랜지스터 뭐 이런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 이런 데서도 금속이나 또는 비금속 이런 화합물을 대중소 크기를 틀리게 해서 넣으면 좀 더 많은 전자의 형성이 이루어져서 좀 더 많은 전류가 생성될 것이라는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 기술은 형광체에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어떤 크기로 인해서 그것이 서로가 강하게 하나가 되고자 하는 형성질로 인해서 전자 이동이 빨라지거나 줄리 어떤 전이차라고 생겨나가는 전이차가 생겨가지고 한쪽에는 전자가 많고 전자가 적고 이런 현상으로 전기가 흐르게 된다라는 게 제 이론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연구자석에다가 싼 놈, 네오디뮴에다가 넣어주고 싼 자석과 결합하거나 철분말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다르게 전기가 전도되는 놈들을 같이 금속가루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싼 연구자석을 만들 수 있거나 연구자석 기본적으로 네오디뮴 들어가 자철석을 가루로 들어가거나 저 덩어리에 들어가 같이 결합해서 겉에 외부 케이스만 금속이거나 연구자석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게 싸게 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철석이 싸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자석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구 자석과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유리석형 코팅 쌀을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그래서 열에 좀 강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유리 코팅 그러니까 코팅 구조를 이거 말고 다른 코팅을 하셔도 제 기술인데요. 연구 자석 자철석 다 가능하다. 전자석에도 열에 강하게끔 철심이나 이런 데도 들어가는데 전자석 같은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안한다 그랬죠. 철심을 감안할 때 이것은 모터 발전기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모터 발전기에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들어간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오토바이 엔진이나 이런 자동차 엔진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전기를 생성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전기선의 구리선,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다. 모터 발전기가 서로 두 사이즈 이상의 서로 다른 구리선 굵기를 넣어주면은 하나는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고 하나는 강력한 파워 있는 움직임을 강하게 한다. 이것은 인버터 같은 데도 쓸 수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두 선을 전기를 흐르게 하는 두 선을 이렇게 틀린 그 사이즈를 만들어 주거나 통신선을 두 개를 사이즈 만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같은 선 전기선의 구리선, 전기선 통신선을 때 그 구리선의 두께가 같더라도 실타래처럼 된 건 그 연선 말고 똑같은 굵기를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해가지고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전기선에 한 선으로 쓸지 두 선으로 쓸지 각각 전기는 배터리에서 들어오든지 112, 110, 한 선에 쓸지 다섯 선이다 그러면 어느 구조를 가져서 전기량을 틀리게 약하게 강하게도 갖다 쓸 수 있다. 이것은 전 세계 전자 회로기판 CPU 명령 구조 이게 A사 레이더 같은데 또는 이런 데서도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전기선의 굵기를 대짜리냐 중짜리 소짜리 그래서 그 전기 흐름을 많이 들어오게 하냐 중간 정도 들어오냐 약하게 들어오냐 그것도 할수 가능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자의 연구 자석에도 전자가 있느냐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가 있고요. 이 연구 자석은 전자의 스핀 현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업스핀 위아래로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두 가지 방향만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위아래로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졌던 놈들을 이렇게 정렬을 시켜서 결합을 시키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현상을 가진다. 그래서 전자들이 있는데 그 방향도 힘의 방향도 이렇게 정렬할 때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 그래서 한쪽으로 딱 정렬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전자의 스핀 현상은 스핀은 전자의 자기 모멘트를 발생시켜 물질이 자석처럼 만들게 된다라는 게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 소자 및 정보 기술에도 이것이 쓰이는데요. 전자의 스핀 방향을 재활을 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스핀트로닉스 기술의 핵심 원리가 된다. 스핀이 맞으면 전류가 잘 흐르고 스핀이 반대면 전류 흐름이 방해를 받아서 저항이 커집니다. 그래서 서로 맞으면 서로 맞으면 전류가 잘 흐르고 서로 안 맞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인덕터 같은 것도 전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 자기장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전류를 저항을 해서 그래서 전류를 잘 안 받아들이고요. 같은 방향으로 해주면 전류를 잘 받아들이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류 전기를 해서 전기를 걸어주고 앙주를 따라서 저장 구조로 가지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인덕터 플러스 카패시터로 해가지고 또는 배터리로 해가지고 일반 배터리로 해서 전기를 충전하거나 이것을 충전했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면 두 사이즈 하나는 이렇게 회전은 이렇게 자기장 구리코일을 반대로 감은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서로 인덕터를 다른 놈을 배치해서 한쪽은 전기를 거두고 한쪽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걸 연달아 놔가지고 배터리로 만들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구리코일을 감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방향이 틀려진다는 거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냐, 왼쪽으로 가면 안 되냐, 이 뜻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덕터 같은 데서 자기장으로 전기를 가둘 수 있는데요. 그거 같이 하시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핀트로닉스 기술을 잠깐 볼게요. 이형 나왔으니까 전자레인지의 물 분자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가 물 분자를 빠르게 회전을 시키는데요. 보통 진동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막 왼쪽으로 좀 막 회전을 한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 내부에 마그네트론에서 전파를 발생을 시키면 2.45GHz 주파수가 발생이 되는데, 마이크로파의 전기장이 변하면 물변은 이 전기장을 따라서 빠르게 회전한 방향을 바꾼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파의 전기장이 방향을 바꾸는데, 마이크로 전기장의 믹서기를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돌린다는 거죠. 그런 믹서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잘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만 갈리는 것보다 물체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음식을 끓일 때 한쪽으로 이렇게 저으면 이렇게 잘 서로 뭉치고, 서로 각각 이렇게 오른쪽 왼쪽 돌리게 되면 각각 분해가 잘 되거든요, 물질도. 그러면 믹서기를 오른쪽 왼쪽으로 그렇게 극성을 바꿔서 해서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하는 믹서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전자레인지에서 하나의 단파장만 쓰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각각 위치별로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해서 위치별로 조사하는 방법, 또는 고주파 저주파를 섞었으면 저주파는 이제 약한 약불이 되겠습니다. 가스불로 얘기를 하자면 서로 전기 에너지가 틀린 파장을 이렇게 부위에서 골고루 익히게 하는 저주파는 안에 파고들어서 열을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전자레인지 같은 데 꼭 밑바닥만 이렇게 통과를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통과를 해버려. 저주파는 전리층을 반수하는데 고주파는 이렇게 전리층을 통과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물체를 통과해서 밑바닥에만 이렇게 낮게 가열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거를 그래서 꼭 뒤집어야 된단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를 고주파를 현재보다 이렇게 2.45GHz의 주파수를 좀 더 낮춰가지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미가 자체를 2.45GHz 주파수를 맞춰서 지금 내는데, 이거보다 낮춰가지고 이런 전파를 주파수를 낮춰서 에너지를 낮춰서 강중력으로 만드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에어프라이기 또 열풍을 통해서 음식물 처리하는데 그걸 강중력으로 해서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전자레인지도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조명을 밝기를 강중량으로 만드는, 선풍기도 속도를 강중량으로 만드시거나 자동차 움직이는 프로펠러 회전수를 강중량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에어컨도 냉장고도 전기양의 통제를 따라서 전기량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파워를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렇게 하시면 그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것은 전자 해력이판 자체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CPU나 명령 구조에서 반드시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와 에어프라이기, 전자레인지가 5분 있잖아요. 미니 오븐 같은 오븐 같은 데다가 열을 30도씨나 그 안팎으로 해서 너무 30도 넘어도 익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밀가루에 저게 이스트균을 넣는데 30도씨 안팎이 제일 난 것 같은데요. 적절한 범위를 따라서 이것을 데피는 길, 그래서 어떤 밀가루를 숙성을 시키거나 부풀게 하는 이런 보온 기능을 갖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따로 이렇게 따로 보온 장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인데요. 여기다 메주도 띄울 수 있고 플레인 요거트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냉장고 같은 것도 상온 냉장고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 상온 냉장고 온도를 정확히 조절할 수 있어서 양파도 한 30도씩 오히려 오래 갑니다. 되게 이상하죠. 양파 같은 것도 바람이 좀 통하는 곳에 있잖아요. 바람이 통하는 곳에는 훨씬 더 개방된 곳은 양파가 안 썩고 훨씬 더 이렇게 오래 가던데, 바람이 통하는 곳에. 그래서 이렇게 김치 숙성, 고기 숙성할 때도 이 상온이 필요한데 그에 맞춰서 그런 냉장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온전고고 온전거로 불러야 되나요? 온전고 냉장고가 같이 좋은 냉장고 13도씨에서 보통 야채들이 잘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이 되던데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온도는 뭐 14도도 될 수, 20도도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온 냉장고 만드시거나 온전고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숙성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곡식도 뭐든 야채 보관할 때도 좋고요. 야채 보관할 때도, 과일 보관할 때도 좋고, 과일을 그렇게 상온 숙성을 해야 되는 냉동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단감 넣어갖고 숙성을 이렇게 이렇게 청도 반씨도 이렇게 올 때는 그렇게 되네. 그래서 단감을 넣어갖고 숙성을 시켜도 되고, 단감을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곶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래서 모든 어떤 망고도 되고요. 건조 과일은 다 돼요. 여기다가 달고나 설탕을 첨가한다든지 후라이팬에 설탕 넣어서 녹여서 달고나 설탕으로 맥주나 아이스크림 만들 때나 과자 만들 때나 떡 만들 때나 이거 넣거나,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뭐 커피에다 설탕을 넣어서 달고나 설탕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녹차도 통차도 되잖아요. 그래서 술에다가도 넣을 수 있다는데 방송가에서 이걸 하지 마세요. 제 기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걸 자꾸 남의 기술을 갖다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 기술을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라는 건데 유튜버 조회수는 좋은데 국가기관 자체에서 광고를 내시는 거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라든지 국정원에 결국 대통령 자신도 팔로우 하시던데,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캐나다 정부, 인도 정부 다 들어오는데, 일본 정부, 외셔 외무부도 들어. 전 팔로우 안 해서 그쪽에서 하셨지. 프리메이슨도 들어오던데, 영국의 MIU, 중국 정보부, CIA, FBI, 국토안보 산해 방첩기관, 미국의 군부대가 100몇 군데가 이렇게 제 거를 보신다는 건데, 남의 교수를 무단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갖다 쓰시면 전 세계 당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다른 사람도 다 만들 수 있다고요. 다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괜히 투자했다가 많은 손실을 볼 것 같은데 제일 싸게 만드는 사람이 제일 짱이에요. 키보드로 돈 찍어서 하는 국가기관에서, 그래서 손해보더라도 은행이나 기업에서 다시 재료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키보드로 돈 찍어서 하는 국가기관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낼 거라 이게는 30만원, 10만원, 5만원도 줄 수 있지만, 그래서 들통 날까봐 60만원 내는 거죠. 제일 싼 사람이 이겨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쓰시면 자본주의 기업은 다 무너집니다. 몇 달러도 무너지고. 유로화는 안 무너지겠어요? 당연히 무너지겠죠. 엔화도 무너지고.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상관없이 가격을 제일 싸게, 자기 시장은 적어도 지킬 수는 있다. 자기 국내 시장. 부품 사다가 조립하면 뭐든지 다 만들, 자동차부터 해서 컴퓨터까지 해서 스마트폰도 조립해도 혼자서도 조립합니다. 그래서 부품 사다가 조립하면 배터리도 다 조립을 하고 다 조립을 해서 만들면 TV 뜯어보세요. TV나 모니터들 이렇게 기판 몇 개밖에 없지. 그거 조립 누가 못해. 다 갖다 쓰면 돼. 액정펜으로 갖다 쓰면 되죠. 조립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낼 수 있어. 하다 보면 또 기술 발전하면 뭐든지 만들 수 있고. 자동차 오토바이 못 만들 게 없어요. 못 만들 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래. 실제로는 기술자들이어서 쉽게 만들 수 있고 부품 사다 조립하는 게 뭐 그게 장난감 조립하듯 조립하면 되는데 뭐가 어려우세요. 어쨌든 마이크로파의 전기장이 변하면 물 분자는 이 전기장을 따라 빠르게 회전하는 방향을 바꾸는데 1초에 24억 5천만 번 이게 한번 세어보세요. 물 분자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스치면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나 봐요. 그래서 마찰이 발생하고 이 마찰에는 저기 에너지로 변하는 음식이 아니다. 믹서기를 오른쪽 왼쪽으로 도는 믹서기 만드시면 되겠어요. 이게 있나? 좌우로 마이크로파에서 전자레인지는 고속 회전은 마찰을 일으켜서 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물 분자가 진동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핀트로닉스 기술을 한번 볼게요. 스핀트로닉스 기술이 이거는 스핀은 회전 방향을 의미하는 건데 함께 이용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차세대 전자공학 기술인데 전자에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스핀의 방향이 어느 쪽인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전자의 스핀 방향 업 다운 여기서 다운 되면 1로 할 수도 있고 업 하면 제로로 할 수도 있고 업이 1이 되고 다운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논리회로로 이진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전자의 스핀 방향으로 기존 전자는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보 처리하는데 스핀트로스는 이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스핀 자기적 성질을 동시에 이용한다. 그래서 위아래로 하는 것을 영일로 처리한다는 거죠. 스핀 전류, 스핀의 흐름을 스핀 전류로 활용하고 전하 전류와 출혈이 없어 에너지 손실에서 거대 자기 저항 효과 이렇게 해서 자아 방향에 따라서 크게 변한다. 두 자성적인 저항이 그래서 스핀 효과 전하 전류가 올 때 스핀 전류가 생성되면서 스핀 전류를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전하 전류가 흐를 때 스핀 전류가 형성이 된다. 전류가 회전하나 보죠. 인덕터 같은 것도 보면 전류의 방향을 따라 바꾸어서 거꾸로 하면 회전을 시켜주면 이게 서로 그래서 두 인덕터를 가지고 서로 바뀌게 하나로 합해질 수도 있지만 두 인덕터가 있다 그러면 전기 방향을 서로 방향을 회전하는 방향을 오른쪽으로 감아주고 왼쪽으로 감아주면 되겠죠. 나사선을 이렇게 되게 구리를 그리고 회전 방향을 이렇게 해서 전기도 서로 이쪽으로 서로 끌어주면은 전기가 끊어지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전기를 연결하면 이것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했을 때 전기를 끊어주거나 연결함으로써 전기를 서로 이렇게 흐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스핀 전류 응용은 스핀 전류는 하드디스크 헤드 자기장 메모리 MRAM 이게 자기장 램 스핀 트랜지스터 차세대 메모리 및 연산 소재에 활용한다. 기존 반도체는 전자의 흐름, 언어포, 전기